자, 엠바고 풀렸죠? 이미 간단한 소셜 리액션 단평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이번 마블 영화 썬더볼츠를 아주 즐겁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게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Look at you. So adorable. Thunderbolts. It's a cool name. I thought it started when my sister died, but now it feels like something bigger. 옐레나는 나타샤의 죽음 이후 비밀 임무를 수행하며 매일매일 공허함을 느끼죠. 공허는 로키 때와는 다른 의미로 이번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묵직한 트라우마가 다처럼 드리운 안티히어로들의 녹록치 않은 삶이 테마로 이들도 인간이다 이거죠.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e. An emptiness.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플로렌스 퓨가 케빈 파이기에게 꼭 하고 싶다고 청해서 직접 한 Just a void. 스턴트 액션이 펼쳐지고 영화는 잠시간 그녀의 텅 빈 삶을 비추며 감정을 예열합니다. 이제 세상엔 어벤져스가 없고 오지도 않죠. 이런 정세를 빌미로 물밑에서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은 CIA 국장으로서 프로젝트 센트리를 추진한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폰테인. Eat shit, Valentina. 발렌티나는 초능력은 없지만 세상엔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만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야욕적이고 사악한 부류의 빌런입니다. What? 타노스야 명분이라도 있었죠. 여기서 채움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발렌티나는 어벤져스의 부재를 채우겠다며 정치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권력과 통제를 추구해 자기 야욕을 채우고 하원 의원이 된 버키 반즈가 그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옐레나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 하던 일을 때려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관객들을 채워주죠. 이어서 옐레나는 잠입 미션 수행 중 조너코의 습격을 받게 되고 고스트 태스크마스터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밥까지 뒤엉키게 됩니다. 이 밀실 창고 탈출 시퀀스부터 제이크 슈라이어 감독의 연출, 에릭 피어슨의 각본은 기존 마블 영화의 구조인 마블 박스를 벗어나 있습니다. 액션에선 숨을 죽이고 대사를 치면 웃게 되는데요. 그냥 우린 반쯤 미쳐있어, 병맛이야, 이런 개그 코드가 아닌 필연적이고 기구한 대사들을 짧게 쳐서 관객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하게 한 뒤에 피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씬을 끊는 리듬이 중요한데요. 어떻게든 지루함을 주지 않겠다는 그 점이 매우 탁월합니다. 아마 영화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목하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이들이 조우하고 행동을 함께하는 아이디어. Wait, us? Yeah, you. Why, you got someplace to be? 발렌티나와 연결된 캐릭터들에게 1차적 동기를 주고 밖에서 뛰어든 레드 가디언과 버키가 이들을 끈처럼 꽉 묶어줍니다. 플러스한 관객이 우연을 필연처럼 납득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 영화는 그걸 잘해요. 대전제는 관객이 발렌티나의 계획과 행동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가 가진 정보를 제안하죠. 가령 버키는 발렌티나를 견제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를 모르고 나머지는 개인적 목적으로만 발렌티나와 연결되어 있지만 밥을 통해 발렌티나가 뭘 했는지를 알고 관객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렇게 우연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둘째, 캐릭터 설정의 각색입니다. 특히 밥, 센트리가 그렇죠. 센트리는 원작에선 순식간에 상대의 정신과 연결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식도 무의식도 상관없고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강력한 환상을 만들며 생각과 기억 탐색, 수정과 삭제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다 텔레파시, 즉 와이파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선 터치, 닿아야 해요. 선을 꼽아야 됩니다. 마치 사이코메트리처럼 건드리면 그 캐릭터는 트라우마로 추락하고 잠시 정신이 멈춥니다. Who are you? I'm Bob. Were you all sent? 관객들은 밥을 몰라요. 그치만 닿게 하는 과정, 놀라는 캐릭터, 그리고 밥의 사람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 밥을 그냥 플롯에 녹아들게 합니다. It's getting so tense in here. 이 점이 최후반 전개에도 공감을 주죠. Is that Bucky? 버키는 명령만 받던 친구라 자기가 누구 밑에서 일할지 정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버키는 자유롭고 뭔가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저도 버키를 좋아하고 보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혼자 움직이고 판단하고 자기 명분 확신도 있는 버키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No one here is a hero. 그리고 셋째로 정말 영리한 게 캐릭터를 함축적으로 비추는 방식입니다. 좁은 부엌 식세기에서 바이오닉감을 꺼내는 장면,
그거 하나로 버키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Yelena! Oh, yeah. Yeah, so full. So filled. 레드 가디언은 뉴욕에서 리무진을 몰고 옐레나가 왔다고 난장판인 집구석을 황급히 치우더니 자긴 살만하다며 옐레나를 위로하는데 그걸로 부성애와 이 사람의 삶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제이크 슈라이어가 잘하는 겁니다. 진짜 기구한데 설명 없이 대사 몇 줄 장면 몇 개, 그걸로 캐릭터의 전사 파악과 현재 조명이 다 됩니다. 다만 이 캐릭터들이라서 가능한 지점들이 있죠. Don't worry, she's bulletproof. What happened to bulletproof? It's bulletproof-ish. 넷째는 의외성입니다. 신분을 밝히라는 말을 들은 존 워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Is that Bucky? 멋지게 나타난 버키가 누구한테 무기를 갈기는지, 최후반에 옐레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발렌티나가 틀어진 계획을 진짜 계획처럼 밀고 가는 어떤 처세를 펼치는지, 이 영화는 주요 부분마다 의외성을 줍니다. 이렇듯 기존 히어로물의 관성은 일부 수용하지만요, 어떤 부분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설마 그렇게 할까 싶은 부분은 그렇게 하죠. 이따금 변화구를 던져 관객들이 계속 재미를 느끼면서 보게 만들고 해프닝으로 캐릭터들을 좋아하게 만들면서 굵은 사건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Stronger than all of the Avengers rolled into one. And soon to be known as Earth's mightiest hero. 절대적으로 강력한 센트리를 주먹과 총뿐인 얘들이 어떻게 상대하는지, 영원히 반복되는 무간지옥에서 마지막에 모든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한결같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읽힌 점을 나누자면요, 영화 속에서 발렌티나가 슈퍼히어로를 통제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싶었는데요, 그건 영화 속에서 발렌티나가 크라이슬러 빌딩이 보이는 어벤져스 타워에서 마치 토니 스타크처럼 빠있는 장면을 통해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됩니다. 발렌티나는 어벤져스 타워를 인수해서 새로운 본부로 사용하려 하고 그들의 부재를 틈타 기존의 슈퍼히어로 체계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권력을 추구합니다. 히어로를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 게다가 정치와 매스컴을 10분 활용해 특정 국가의 정부를 넘어선 초월적 거대 권력을 갖고자 하는 건데요. Look at you. So adorable. 하여간 다 떠나서 가스라이팅 실력 기가 막히고 진짜 얄미워요. 존재감이 뚜렷하진 않지만 멜이라는 캐릭터가 시사하는 바도 명확하죠. 어벤져스가 맨하탄에서 활약하던 시기 고교생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건 현실 세계에서 굴릴 테러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은유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벤져스에서 치타우리 침공은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파괴 공포였고 이후 사회 전반에 미친 심리적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말 명백한 비유로 볼 수 있는데요, 9.11도 미국 사회와 국제 정세의 비포 애프터의 선을 뚜렷하게 그은 것처럼 MCU에서도 이게 집단 트라우마이자 히어로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거든요. 근데 멜의 그런 언급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생생한 현재로 인식하지 않고 교과서에 나올 법한 역사적 사건으로 간접적으로 접한 세대의 등장을 상징합니다. 한 세대에겐 생생하고 충격적인데 다음 세대에겐 과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 이 영화가 멀리 보고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로 오면 팬덤 세대의 변화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마블이 새로운 페이지에서 어떤 걸 보여줄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단서이자 과제 같기도 하네요. 액션 시퀀스는 크게 5개 정도가 있었고 한두 군데 속도가 더 빨랐으면 싶은 구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고요. 추격 시퀀스 때 버키가 보여준 액션은 미션 임파서블 2의 이 장면, 터미네이터 2에서의 이 장면 을 떠오르게 해서 즐겁게 봤는데요, 액션씬이나 이 영화의 컬러 그레이딩, 연출 기법 등 영화에 대해 디테일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제이크 슈라이어 감독과 나눴던 요 인터뷰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블 영화들은 음악도 시리즈별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었죠. 톰의 스파이더맨 3부작, 앤트맨 3부작, 어벤져스 4부작이 특히 그랬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작곡가가 바뀌어도요.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썬더볼츠는 썬넉스라는 3인조 밴드가 작업했는데요, 이 팀이 일렉트로닉과 포스트록 등 여러 장르를 결합한 실험적 사운드를 추구합니다. 이건 예측하지 못했던 접근이고요, 분명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팀은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음악을 담당했죠. Just a void. Or maybe I'm just bored. 끝으로 플로렌스 퓨의 연기는 왜 그녀가 옐레나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배우는 정말 그다지 길지 않은 필모로 단기간에 연기파로 치고 올라온 배우죠.
과거작을 보시고 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화에서 그 연기폼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재밌나 재미없나? 네, 재밌고요. 봐야 합니다. 몇 가지 아주 사소한 결점이 있긴 하지만 재미가 이것들을 충분히 상쇄해주고요. 이 영화는 옐레나도 그랬듯 팬들의 공허함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키에 대해선 따로 말하지 않을게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남기는 중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유년기의 상처는 삶 전체를 바꾼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히어로는 사람을 구할 때 행복한 법이다. 부디 극장에서 정말 좋은 사운드와 큰 화면으로 웃으면서 즐겨주시고요. 썬더볼츠 제목에 별기호가 왜 붙었나? 팬들이 여러가지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보시면 압니다. 이 영상도 영화 보시고 친구, 연인, 가족들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랜만에 저도 N차 관람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영화 썬더볼츠의 예매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You're not Earth's mightiest heroes. We are the